TTN-36 한미동맹의 5대 과제, 인구 및 기술,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을.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향후 10년은 이전 10년보다 더 크게 변화할 것. 디플로머시 2023년 4월 7일 트로이 스탱그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한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항구적인 파트너십이 되었으며 한미관계는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유대를 포함하도록 심화되었다. 동맹의 오랜 성격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은 한미관계에 이전 10년보다 더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 지정학적 경쟁 및 2. 북한의 무기개발 뿐만 아니라 3. 기후변화, 4. 인구 통계 및 5. 기술의 변화에서 비롯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이 5가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로 인해 전개될 정책 과제가 한미 관계의 전망을 형성할 것이다. 1. 지정학적 경쟁. 가장 최근의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10년을 중국과 구체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을 위한 결정적인 10년으로 묘사했다. 이 경쟁은 종종 신냉전의 관점에서 묘사되지만 이 지정학적 경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동맹국가 파트너가 주로 별도의 경제진영에 있었던 최초의 냉전과 달리 중국은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120개 이상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제조업으로서 미국을 대체했다. 이러한 깊은 경제적 유대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로 전환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이것은 한미 동맹 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 규제와 칩스 법은 이러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기후정책이 교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부여한 것도 쟁점이 됐다. 미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해서 수출 통제를 전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중 경쟁은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를 계속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경쟁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가까워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워싱턴이 기대했던 만큼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그것이 변화하고 있다. 2. 북한의 무기 개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과 제재를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은폐를 제공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고 미국 탱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비판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원에 보답했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평양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무기 대 식량 협상을 모셔감에 따라 모스크바가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3. 기후변화. 지정학적 및 안보 문제는 한미 파트너십이 해결해야 할 유일한 과제가 아니다. 향후 10년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이라면 새로운 유엔 보고서는 기후의 극심한 변화를 가져올 지구 온도 상승을 피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배출량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 대한 측정 가능한 진전이 있으려면 협력을 심화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산업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유형의 분쟁도 피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동맹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취약한 북한의 인프라와 농업은 극한 기후로 인해 더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식량 생산에 대한 이러한 부담은 식량 가용성을 대유행 기간 동안 나타난 것보다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밀어붙인다면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인구 통계의 변화. 미국과 한국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향후 20년 동안 전개될 것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수십 년간의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와 전체 인구가 모두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변경될 가능성이 낮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2018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 2.1명을 훨씬 밑도는 1.0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추세는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은 경제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의료 및 연금 비용 증가로 인한 자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지만 징집병의 수도 감소할 것이다. 2018년부터 한국은 현역 군인을 61만 8천 명에서 약 50만 명으로 줄였다. 현재의 계획은 2027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구 통계학적 추세로 인해 현역 병력의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현역 군인은 현재 29만 9천 명에 달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남성 출생률은 2000년 약 11만 명에서 2022년에는 10만 5천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남자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군 복무를 시작하면 약 8만 명의 입대원이 부족할 것이다. 5. 기술의 변화.
기술은 남한의 병력 부족에 대한 하나의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서울은 이미 정찰 및 이미지 인식을 위해 드론을 구동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는 무기의 자율 이송, 야전 의료 진단 및 치료, 미사일 방어 개선과 관련된 작업을 도울 수 있다. AI는 한국이 미래의 병력 감소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술은 자율무기 활용 윤리 및 미국과 한국 시스템 간의 AI 통합에 대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 국가가 전략 기술을 독점했을 때와 달리 민간 부분은 AI 개발 및 배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가지 항목인 챗 GPT와 달의 2는 AI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AI가 국내 및 외부 세력 모두에서 정치적 전복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텍스트, 사운드 및 이미지가 실제인지 인공인지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의 모든 변화 중에서 AI는 사회, 정치, 경제 및 국가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다음 10년은 지난 10년과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며 다음 10년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 다가올 인구 변화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미래 미군 배치에 대해 심도 있고 장기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신흥기술에 대해 미국과 한국, 파트너 및 동맹국 간에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을 재구성하는 다른 지정학적 맥락을 배경으로 기후, 인구 및 기술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이질적이지만 상호 연결된 문제를 관리하려면 미국과 한국 간의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전에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었던 것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트로이 스탱그러는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원 수석 이사 겸 펠로우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만의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휘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